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고 연구 방법의 특성상 나의 연구에서는 통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연구 참가자들과 깊이 공명하는 언어를 찾아내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내가 쓰는 용어나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거나 우와, 재밌겠다 라며 감탄할 때면 나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내가 연구하는 주제들의 특성상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재빨리 두 손에 얼굴을 묻어버리거나 저런 그만 들을래요. 아 골치 아파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충분히 땡땡땡 하지 못하다 라는 문장을 제시할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하는 생각들을 떠올리며 신속하게 빈칸을 채운다. 충분히 착하지 못하다. 충분히 완벽하지 못하다. 충분히 날씬하지 못하다.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다. 결단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생활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했다. 충분히 특별하지 못하다.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네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늘 뭔가 부족한 느낌에 관한 글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국제 활동가이자 모금 전문가인 린 트위스트의 글이다.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꿈을 이루는 법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부족한 느낌을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다. 책의 한 대목을 옮겨보겠다. 내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맨 처음 하는 생각은 나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어이다. 두 번째로 하는 생각은 나에게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라는 것이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문을 품기도 전에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가 뭔가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 설명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서 흘려보낸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발이 방바닥에 닿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문제가 있고 남보다 못하고 뭔가를 갖지 못한 사람이 된다. 잠자리에 들 무렵에도 우리의 머릿속은 그날 하루 동안 얻지 못한 것들과 끝내지 못한 일들로 뒤죽박죽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짐처럼 짊어진 채 잠이 들고 그 부족한 느낌의 잔상과 함께 깨어난다. 이러한 내적 결핍은 우리의 질투심, 욕심, 편견, 삶과의 투쟁 한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한다. 내적 결핍이 문제인 이유는 늘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방언인 스케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양이 재현되어 있음을 뜻한다. 모두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극도로 신경 쓰는 사회에서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우리는 안정, 사랑, 돈, 자원 등 모든 것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느낀다. 우리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비교하고 따져보는 일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한다. 끊임없는 계산과 비교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 우리의 삶, 결혼, 가족, 공동체를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한 이미지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또는 다른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그것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향수 역시 비교의 한 형태로서 위험을 내포한다. 현재의 자신과 삶을 과거와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잦은지 생각해보자. 그러한 과거는 추억에 의해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된 것일 뿐 실제와 무관한데도 말이다. 과거는 온전히 사실이 아니고 편집된 것이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된 것일 뿐 실제와 무관하대요. 너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는 하룻밤 사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수치심을 조장하는 문화에서는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데다 진정 어린 참여가 없어서 죄송해요. 진정 어린 참여가 없어서 사회가 파편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치심을 조장하는 문화란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집단적인 정체성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다수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자신을 맞추지 못해서 힘겨워한다는 뜻이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미국의 시대정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그것을 통계 수치로도 확인했지만 내가 만나고 대화하고 인터뷰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더 확실히 느꼈다. 세상살이가 수월했던 때가 인류의 역사에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지난 10년은 미국의 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깊은 외상을 입은 시기였다. 9.11 사태에 거듭된 전쟁, 경기 침체, 극심한 자연재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총기 난사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가공할 힘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갈갈이 찢어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실업 또는 반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 또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늘 뭔가 부족하다는 걱정은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뭔가 부족하다는 걱정은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란 사람이 심각한 손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뒤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대신 겁먹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고 피터지게 싸운다. 제가 푸르미 교육연구소에 이렇게 회원인데 거기에서 미국 독토방이 있어요. 미국 독서 토론방인데 거기 그 카톡방에가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의 상처를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대신 겁먹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고 피터지게 싸운다는데 여기는 정말 치유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가 그런 방 분위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분위기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되게 간절해요, 지금. 그런데 다른 데는 대부분 그렇죠. 겁먹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고 피터지게 싸우고 대부분이 그렇죠. 문제는 사회에만 있지 않다. 내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가족 문화, 직장 문화, 학교 문화,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도 다르지 않다. 수치심 비교, 참여의 부재라는 공식이 어디에나 적용된다. 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이런 상황을 거품처럼 확대하고 영속화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상당수 사람들이 주류 문화에서 이탈해 자신이 진정 소속되기를 원하는 소수 문화 집단을 새로 만든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주류 문화에서 이탈해서 자신이 진정 소속되기를 원하는 소수 문화 집단을 새로 만든다. 네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의 3가지 요소와 그 요소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음 질문들의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학교, 가족, 지역, 사회, 직장 등 당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 또는 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수치심, 비웃음이나 놀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가? 비웃음이나 놀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가? 그런데 되게 웃기잖아요, 이거. 비웃음이나 놀림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 그런데 이런 데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과, 생산성, 명령에 순응하는 정도가 사람들의 자존감을 결정하는 거. 저 이런 집단에 있는 것 같은데 비난과 고자질, 욕설과 창피주기가 일상화되어 있는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비난, 고자질, 욕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의견 묵살하기와 험담이 비일비재한가?
이것도 조금 좀 정도가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편애가 있는가? 편애가 있는가? 그런데 많죠. 완벽주의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다음 비교. 혹시 노골적인 경쟁 또는 암묵적인 비교와 순위 매기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가? 이런 데도 많죠. 창의성이 꼽히지 못하는 분위기인가?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사람들의 고유한 능력과 기여를 통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좁은 기준에 매여 있는가? 사람들이 고유한 능력과 기여를 통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좁은 기준에 매여 있는가? 이상적인 단 하나의 존재 방식이나 능력이 모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이는가? 비교도 되게 많죠. 비교도. 그쵸. 참여의 부재.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주저하는가? 자기만의 이야기, 경험, 아이디어를 입 밖에 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은가? 이런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분위기인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가? 나는 이 질문들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대중매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대입해봤다. 나의 대답은 예였다. 우리 가족은 어떤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남편 스티브와 나는 날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극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부부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조직을 이끌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종교단체를 만드는 일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너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문화적 표준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을 해내려면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거대한 문화의 힘은 늘 우리를 압박한다.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맞서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불일치 또한 부족한 느낌으로 기결된다. 이 사회에 널리 퍼진 너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드는 셈이다. 너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에 대항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늘 뭔가 부족하다의 반대말은 풍요롭다도 아니고 무한정 많다도 아니다. 그럼 뭔가요? 부족함의 반대말은 충분함이다. 풍요롭다와 충분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나는 충분함 대신 온 마음을 다함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취약해지기와 자아 존중하기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감정을 드러내는 것. 지금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두 가지 나왔네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감정을 드러내는 것. 지금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지금의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면 감정도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금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감정으로 좀 격앙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게 굉장히 수치심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얘기 안 할 걸 그랬다. 괜히 했다.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면 내 마음에서 그냥 해결되고 말았을 텐데 내 마음만 해결되고 그렇게 끝이 났을 텐데 이걸 말하고 났더니 그 말한 부분까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참 시간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데 좀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또 취약해지기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풍요로워지려면
맞는 말일까요? 저는 아직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내 걸로 확 다가오지는 않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에 관한 3가지 질문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그런 가치들로 규정되는 환경에서 기꺼이 취약해질, 곧 대담하게 뛰어들 의사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좀 후회를 했죠. 대부분의 사람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조건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번에도 아니오라는 답변이 나올 것이다. 너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의 가장 큰 손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너가 부족해서 그래 문화는 자신의 취약성을 끌어안으려는 의지를 앗아간다. 또한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 지난 12년 동안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우리 가족, 기업, 공동체를 억누르는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겠다. 이제 우리는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우리는 모두 용감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대담하게 뛰어들기를 원한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논쟁에 신물이 난다.